우리 배심원들은 9대3 표결로 웨이드 윌슨에게 사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판결합니다. 웨이드 윌슨은 하루 만에 두 여성의 잔혹한 살인을 저질러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제 윌슨은 자신의 유죄 판결을 무효로 하고 사형 선고를 취소하기 위해 상급 법원에 항소하고 있습니다. 제 의뢰인과 헌트 씨는 다음 단계로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이 문제를 심의받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와 데이트했던 여성은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입을 엽니다. 솔직히 저는 누군가가 이 모델의 사진을 훔쳤거나 그런 줄 알았어요. 로앤크라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앙젤렛 레비입니다. 웨이드 윌슨은 플로리다 사형수로 하루 만에 두 여성 살해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범죄는 플로리다 남서부에 충격을 줬습니다. 누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리 카운티 검사들은 웨이드 윌슨이 그런 일을 했으며 이는 2019년 10월에 발생했다고 말합니다. 35세의 크리스틴 멜턴과 43세의 다이앤 루이즈 두 여성 모두 윌슨을 만난 후 살해당했습니다. 여기 주 검사의 모두 진술 일부가 있습니다. 크리스틴 멜턴은 사망 당시 35세였습니다. 그녀는 사우스 케이프 코럴 자택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침구류에 쌓여 있었고 셔츠와 레깅스 그리고 수영복 상의로 묶여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멍이 들어 검푸르게 변해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톱은 부러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목에는 자국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침실과 주방 사이 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다이앤 루이즈는 43세였습니다. 그녀는 빈터의 덤불 아래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나무가 있습니다. 그냥 거기 누워 있었어요. 그녀의 코가 부러졌어요. 그녀의 설골과 갑상연골이 부러졌어요. 그녀는 앞쪽뿐만 아니라 등 쪽에서도 여러 갈비뼈 골절을 겪었어요. 여러분, 이번 재판 과정에서 여러분이 알게 될 것은 위즈 씨와 멜튼 양이 세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두 사람 모두 2019년 10월 7일에 사망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목이 졸려 숨졌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 모두 영원히 침묵하기 전에 그들이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은 웨이드 윌슨 씨였습니다. 재판에서 윌슨의 변호사는 그가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주장조차 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가 안 했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가 두 명의 사망과 몬타네즈 양에 대한 폭행의 책임이 있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몬타네즈 양의 증언도 있죠. 그 점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이게 사전에 계획된 일이었는지 말이죠. 밀턴 양이 그와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는 그냥 일어나서 떠날 수도 있었고 그녀와 함께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신 그녀를 살해했습니다. 그건 명확한 사고라고 할 수 없겠죠. 저는 정신 이상을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논쟁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점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에서는 계획적인 범행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가 완전히 미쳤고 이런 모든 일에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웨이드 윌슨의 법정 출석은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는 매력적이고 심지어 멋지기까지 해서 인상적인 외모 덕분에 핸섬 데블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감옥에 있을 때부터 얼굴 전체에 새기기 시작한 문신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윌슨은 13살 때부터 약물을 사용하기 시작한 마약 중독자였습니다. 멋지고 매력적인 남자는 위험했고 살인자였습니다. 웨이드 윌슨의 아버지는 재판에서 자신의 양아들에 대해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자백하면서요. 그가 그날 저녁에 결국 당신에게 전화했나요? 네, 마님. 그리고 그날 저녁 전화에서 그가 뭐라고 말했나요? 마지막 전화 말인가요?
아니요, 마지막 전화 말고 그 전 전화들이요. 그가 저한테 말했어요. 있잖아요. 자기가 뭔가를 했다고요. 두 사람이 사라졌고 다시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했어요. 나는 살인자야 라고요. 알잖아요. 저는 그에게 다시 전화하라고 했어요. 저는 그냥 또 다른 얘기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 시점에서 그가 우리와 함께하지 않을 두 사람이 있다고 말하고 자신이 살인자라고 했을 때 그 말에 큰 의미를 두셨나요? 아니요, 마님. 그가 단순히 이야기만 한다고 생각했나요? 그는 이야기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세 번째로 다시 전화했나요? 네, 마님. 그가 몇 시에 다시 전화했나요? 10시쯤이었어요. 저는 그 저녁 통화로 돌아가고 싶어요. 그가 더는 함께하지 않는 두 사람을 말하며 자신이 살인자라고 했을 때 후회나 죄책감이 보였나요? 아니요, 마님. 그럼 이제 다시 10시 통화로 넘어가 볼게요. 당신의 아내는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대충 알고 있었죠. 네, 마님. 그리고 그가 10시에 다시 전화했을 때 그가 전에 말한 걸 더 자세히 이야기했나요? 네, 마님. 첫 번째 여자아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배심원들에게 그가 당신에게 한 말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는 그냥 배에서 한 여자아이를 만났다고 했어요. 둘이 그녀의 집으로 돌아가서 잠깐 같이 시간을 보냈고 그 후에 그녀가 잠들었다고 했어요. 그녀가 잠든 뒤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가 뭐라 했나요? 그는 그녀 위에 올라가서 목을 졸랐다고 했어요. 그는 그녀를 뭐라고 불렀나요? 그가 그녀를 비하해서 언급했나요? 그가 말하길 내가 그걸 망쳤어 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가 그녀를 질식시킨 후에 무엇을 했다고 말했나요? 그는 집에 잠시 머물렀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는 그녀를 말아서 트렁크에 넣으려고 했지만 그녀를 들어 올릴 수 없었다고 했어요. 그가 왜 그녀를 트렁크에 못 넣었는지 말했나요? 그는 리가 모티스가 시작된 것 같다고 느꼈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리가 모티스가 몸을 뻣뻣하게 만드나요? 몰랐구나. 그런 것 같아. 그래서 그 사람이 그게 그녀를 트렁크 아래 넣지 못한 이유라고 말한 거구나. 네, 마님. 그가 트렁크라고 한 건 그녀의 차 트렁크였고 거기에 그녀를 넣으려 했던 거죠. 네, 마님. 그래서 그가 뭐라고 했나요? 그녀의 시신을 트렁크에 넣지 못했을 때 그는 그녀를 두고 차만 가져갔다고 했어요. 이런 사건에서는 데이트를 하기 전에 상대방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트루트 파인더는 그걸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에요. 저희는 공공기록 조회를 위해 트루트 파인더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로우 앤 크라임에서 하는 일 중에 트루트 파인더는 저희의 조사 시간을 절약해줘서 저희가 서류 작업이 아니라 범죄 보도에 집중할 수 있게 해줘요. 여러분도 트루트 파인더를 사용할 수 있어요. 이름을 입력하면 주소, 범죄 기록 등 다양한 정보를 찾을 수 있어요. 저희가 신원 조회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도구이고 미국에서 가장 큰 검색 서비스 중 하나예요. 구독을 하면 새로운 이웃을 확인하거나 온라인에서 만난 사람을 검증하거나 다시 연락하고 싶은 사람을 찾는 등 무제한으로 비밀 검색을 할 수 있어요. 근처에 등록된 성범죄자를 조회하거나 본인에 대한 신원 조회도 할 수 있어요. 정보를 확인하고 안전을 지키세요. Truth Finder Now의 공개 기록은 truthfinder.com, LC Crime Fix에서 확인하세요. 윌슨은 곧바로 유죄 판결과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첫 번째 혐의 1급 살인 크리스틴 멜턴, 피고인은 1급 살인죄로 유죄입니다. 두 번째 혐의 차량 대형 절도, 피고인은 차량 대형 절도 세 번째 혐의로 유죄입니다. 폭행, 피고인은 폭행 네 번째 혐의로 유죄입니다. 1급 살인, 다이앤 루이즈 피고인은 1급 살인죄로 유죄입니다. 다섯 번째 혐의 주거 침입죄, 피고인은 주거 침입죄 여섯 번째 혐의인 1급 경범죄 절도에 대해 유죄입니다. 피고인은 2024년 6월 12일자 1급 경범죄 절도에 대해 유죄입니다. 모두 동의하십니까? 최근 로우 앤 크라임이 핸섬 데빌, 충격적인 살인마 다큐를 제작해 파라마운트 플러스에서 스트리밍하고 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는 사건과 웨이드 윌슨이 잘생긴 외모로 소셜미디어에서 여성들에게 인기를 끈 과정을 다룹니다. 첼시 비앙코가 로우 앤 크라임과 단독 인터뷰를 했으며 윌슨과 데이트한 인물입니다. 저는 플로리다 출신이고 사진작가이며 두 딸의 엄마이자 여러 마리의 핏불을 키우고 있어요.
그게 전부예요. 저는 일을 하면서 여행을 다니고 그걸 정말 좋아해요. 비앙카는 페이스북에서 웨이드 윌슨을 만났다고 했고 처음에는 프로필 사진이 진짜라고 믿지 않았어요. 저는 제가 낚이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웨이드의 외모가 너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거든요. 정말로요. 누군가 이 모델의 사진을 훔쳤거나 그런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에게 진짜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는 그럼 우리 페이스타임 해보자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는 페이스타임을 했고 그게 우리의 첫 대화였어요. 그의 페이스북에는 사진이 몇 장밖에 없었고 그리고 정말 팔로워도 없고 친구도 거의 없었어요. 그건 일반적인 프로필 같지 않아서 좀 걱정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페이스타임을 했을 때 그 사람이 맞다는 게 증명됐죠. 그냥 새 페이스북 계정을 만든 것 같았어요. 그 사람은 잘생긴 남자였고 저도 싱글이었고 그 사람도 싱글이었으니까 더 이상 고민할 게 별로 없었어요. 제가 더 질문했어야 했던 것 같아요. 비앙카는 윌슨을 처음 만났을 때 그의 외모를 이야기했어요. 우리의 첫 외출 때 그는 셔츠를 벗고 있어서 거의 대부분을 볼 수 있었어요. 휴스턴에서 온 것이 텍사스에 관한 것들이 있었어요. 여자 얼굴도 있었던 것 같고 몇 개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녀는 처음부터 웨이드에게 뭔가 이상한 징후가 있었다고 이야기했어요. 처음부터 이미 경고 신호가 있었어요. 저와 함께 있던 제 친구와 그녀의 남자친구 그리고 웨이드가 함께 있었는데 웨이드와 그녀의 남자친구가 금방 친해졌어요. 그래서 다음 날 제 친구의 남자친구가 저에게 콘서트에서 웨이드가 마약을 구했다고 말해줬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미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는 각종 행사, 축제, 박람회, 콘서트, 예술 및 공예 전시회 등 다양한 곳에서 일해요. 저희는 음식 부스에서 일하면서 푸드 트레일러에서 퍼널 케이크나 콘도그 같은 음식을 팔아요. 그는 저희 피자 가판대에서 일했는데 제가 그 안에서 그가 도둑질하는 걸 잡았어요. 그는 저를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쳐다봤어요. 저는 그냥 그에게 물어봤죠. 그리고 아주 천천히 그의 손가락 밑에 구겨져 있던 $50 지폐를 펴서 저에게 건넸어요. 제가 그 돈을 받아서 원래 있어야 할 곳에 넣었어요. 그게 우리 둘 사이의 첫 진짜 눈맞춤이었죠. 그는 그 돈을 나쁜 곳에 두지 않을 거라는 듯이 행동했어요. 그는 마치 그러니까 계산대에서 돈을 받을 때 손가락 아래 $50 지폐를 말아쥐고 있는 이유가 뭐겠어요? 당신이 볼 수 없는 뒤쪽에 그 돈이 어디로 가려 했나요? 알다시피 그 돈은 올바른 곳으로 가지 않았어요. 이제 곧 첼시 비앙코에 대한 이야기를 더 해드릴게요. 하지만 먼저 웨이드 윌슨의 형사 사건으로 다시 돌아가 보죠. 좋은 아침입니다. 플로리다 대법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첫 번째 사건은 윌슨 대 플로리다주 사건 번호 2024-1345번입니다. 웨이드 윌슨의 사건은 사형 선고 사건이었기 때문에 자동으로 플로리다 대법원에 항소되었습니다. 주요 쟁점 중 하나는 플로리다의 새로운 사형 선고 요건의 합헌성입니다. 파클랜드 학교 총격 사건 이후 범인이 사형 대신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자 플로리다 주지사 론 드산티스는 사형 선고를 위한 배심원 평결 기준을 만장일치해서 8대 내로 낮추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웨이드 윌슨 대리 마이클 르프란입니다. 재판장님 인사드립니다. 제 옆에는 윌슨 씨의 공동 변호인인 로열 코넬 나일스가 함께 앉아 있습니다. 만약 이 변론이 2025년 12월 17일에 이루어졌다면 제 주장은 매우 달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법원이 12월 18일에 내린 두 가지 판결, 즉 헌트 사건이 주요 판결이고 잭슨 사건이 그보다는 덜하지만 역시 중요한 판결임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출한 서면에서 제기한 모든 주장들이 이미 검토되었고 기각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겠습니다. 헌트 판결은 마이클 헌트가 2019년 4명 총격 사건으로 유죄 판결받은 것으로 10대 1명 사망 3명 중상과 관련 있습니다. 플로리다 대법원은 새로운 비만장일 기준에 따라 그의 사형 선고를 유지했습니다. 저는 제가 제기한 이 주장들을 계속해서 믿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피우 판례에 따라 제 의뢰인이 소급표 금지 조항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믿지만 이 법원은 그 이의를 이미 기각했습니다. 제 의뢰인과 헌트 씨는 다음 단계로 미국 연방 대법원에서 그 문제를 검토받을 예정입니다.
그러니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좋은 지적 논쟁을 좋아하지만 벽에 머리를 들이받는 것처럼 의미 없는 일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30일도 안 됐거나 조금 넘은 시점에 판사님이 제가 제기한 모든 쟁점에 이미 의견을 내셨다는 걸 압니다. 물론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받겠습니다만 동시에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또 다른 요점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제가 헌트를 구분할 수 있거나 헌트가 제가 말한 방식과 다르게 다뤄졌다고 말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저는 헌트에 대해 잘 압니다. 저는 패셔리드 씨의 변론을 받고 그녀가 훌륭하게 해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제가 제시했을 모든 쟁점들을 제가 제시했을 방식대로 제시했습니다. 오늘 아니면 12월 17일에 패셔리스 씨는 제가 법대 다닐 때 법률 문서 작성과 구두 변론을 가르쳐 주신 교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저에게 처음 가르쳐 주신 것 중 하나는 불리한 판례가 있을 때는 그 판례를 법정에 인정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추후 심사를 위해 보존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그 문제에 대해 추가 논의를 원하지 않는 한 법원의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기꺼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헌트 판례가 이 사건 쟁점을 해결함을 인정하며 쟁점들을 보존해 미국 연방대법원에 제기할 예정입니다. 예정된 구두 변론은 없었고 윌슨의 변호인들은 이제 미국 연방대법원에 주장을 가져갑니다. 저는 릭 버걸터라고 하며 법무차관보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 플로리다주를 대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이 자리에 온 저의 의도는 제 왼쪽에 계신 제 친구가 제기한 주장들에만 답변하는 것으로 제 주장을 제안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이 이 법원에 헌트와 잭슨 두 판례 모두를 인정하셨으니 그 부분은 잠시 제쳐두겠습니다. 오늘은 정말로 드릴 주장이 없습니다. 저희는 그녀의 변론서에 의존하겠습니다. 재판장님 질문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첼시 비앙코는 웨이드 윌슨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 이야기했습니다. 그가 자신이 한 일에 대해 어떤 후회도 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는 전혀 후회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법정 영상의 짧은 장면들 중에서 제가 본 것에서는 그는 거의 웃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제 생각에 그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가 저를 속일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고 저는 이런 건 매일 보는 일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사람을 고용하는데 그게 제가 가장 신경 써야 할 일이에요. 남자친구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솔직히 웨이드는 항상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 가면을 써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요. 저는 여전히 그 안에 있는 인간적인 면을 보려고 노력해요. 알죠? 하지만 동시에 그가 저지른 일들을 부정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그런 일들을 저질렀을 때 겸손함을 유지하는 게 정말 힘들어요. 첼시도 웨이드와 사귀던 당시 자신의 심리 상태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그녀는 웨이드가 자신을 2번이나 속였다고 말했죠. 저는 그를 만날 때마다 몸무게가 많이 나가고 술도 많이 마시고 있었어요. 제 인생에서 정말 힘들고 독한 시기를 보내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때 술을 많이 마셨고 그게 저를 정말 많이 살찌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보고 절박하다고 지적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결국에는 그 사람이 더 절박했다고 느껴요. 그리고 우리가 다음 행사장에 도착했을 때 또 다른 사람이 저한테 우리 방에서 어떤 여자가 나오는 걸 봤다고 말했어요. 그게 그 여자였든 그 여자의 번호를 받았든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었든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가 정말 전형적인 나르시시스트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게 그들이 하는 행동인 것 같거든요. 그들은 그냥 계속해서 사람들을 이용해요. 웨이드가 잘생겼지만 첼시는 그들의 성생활이 특별하지 않았다고 말했어요. 모든 게 따뜻하고 포근했던 것도 아니었고 낭만적이지도 않았어요. 사랑에 빠지는 느낌도 아니었고 밤에 귀엽고 달콤하게 껴안는 것도 아니었어요. 거의 룸메이트 같은 느낌이었어요. 아니면 그냥 같은 방, 같은 침대에서 살고 있는 거죠. 그게 전부였어요. 외모가 침실에서 할 수 있는 일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요. 배가 멋져 보인다고 해서 꼭 잘 뜨는 건 아니잖아요. 모터가 없으니까요. 첼시는 다른 여성들도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 배울 수 있기를 정말로 바라고 있어요. 저는 제 이야기가 여자아이들이 더 많은 질문을 하게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언젠가 제 딸들에게도 보여줄 수 있으면 해요. 엄마보다 더 똑똑해지고 자신을 최대한 안전하게 지킬 수 있었으면 해요. 웨이드 윌슨은 여전히 플로리다 사형수이며 그의 항소는 미국 연방대법원으로 넘어갔습니다. 로 앤 크라임이 이 사건을 계속 지켜볼 예정입니다.
이번 크라임픽스 에피소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안젤렛 레비였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만나요.